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주거 제도인 전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제도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세 관련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어요. 전세 사기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전세 제도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오늘은 전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들과 왜 월세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겸, 전세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돈의 이자 수익으로 월세를 대신하는 구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죠. 겉으로 보면 월세에 부담이 없어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집주인이 그 거액의 보증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입자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집주인들이 이 돈을 다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거나 주식이나 사업자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도박이나 투기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이런 투자나 사업이 실패했을 때예요. 집주인이 돈을 잃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어지죠. 이때부터 세입자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은 온갖 핑계로 시간을 끌게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에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이 없으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건 마치 돌려막기와 같은 상황이죠. 새 세입자가 빨리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 달씩, 심지어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세입자는 새 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묶여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결국 대출을 받아서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자 부담까지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전세 사기예요. 요즘 뉴스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끔찍한 범죄죠. 악질적인 사람들이 집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세로 임대하거나 아예 소유권도 없는 집을 전세로 놓는 경우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깡통 전세 문제예요.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이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돼요. 특히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았던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면 정말 절망적이죠. 실제로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번째 문제는 기회비용이에요. 전세 보증금으로 2억, 3억을 묶어놓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되죠. 예를 들어 그 돈을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도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2억이면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이자 수익이 가능한 거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70-8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월세를 낼 수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면 더 높은 수익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세로 살면 그 큰 돈이 그냥 묶여있을 뿐 아무런 수익도 창출하지 못해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섯 번째는 유연성 부족 문제예요. 전세는 보통 2년 계약이 기본인데 이 기간 동안은 쉽게 이사를 갈 수 없어요. 직장이 바뀌거나 가족 상황이 변해도 보증금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죠. 특히 요즘같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이런 경직성이 큰 단점이 될 수 있어요. 반면 월세는 훨씬 유연해요. 상황이 바뀌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도 전세에 비하면 훨씬 적으니까 부담이 적죠. 그렇다면 월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안전성이에요. 월세는 매달 집세를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적어요. 설사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한 달치 월세 정도의 피해만 볼 뿐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을 위험은 없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이에요. 전세 보증금으로 거액을 한 번에 묶어두는 대신 그 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일부는 투자하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요. 세 번째는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보증금 규모의 돈이면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안전한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주식, 펀드, 부동산 투자 신탁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죠.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며 전세 보증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심리적 부담감이 적다는 거예요. 전세에 살면 항상 불안해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줄까?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닐까? 계약 만료 시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
이런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월세는 그런 걱정이 훨씬 적어요. 매달 월세만 성실히 내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죠. 보증금도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설사 문제가 생겨도 큰 타격은 없고요. 다섯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유연성이에요. 요즘은 직장도 자주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잖아요. 월세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훨씬 쉬워요. 더 좋은 조건의 집이 나오면 언제든 이사를 갈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맞춰서 집을 바꿀 수도 있어요. 물론 월세에도 단점은 있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단점들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같이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생각하면 월세를 내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월세를 낸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투자해서 늘린 돈으로 나중에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묶어두느니 그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더 현명한 전략일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말 믿을 만한 집주인이 있고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전세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점점 드물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월세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같은 극단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자산을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도 적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집을 구할 때는 집주인의 신용상태, 집에 대한 권리관계, 주변 시세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험이나 보증 제도도 활용하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요. 오늘 이 영상이 그런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